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88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율인데요.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세율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차등비례세율과 밑줄이요,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정되고요. 밑줄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역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비례세율이고요. 또 그 다음에 건당 6,000원 일정 금액이 세율로 정되는 정액세율도 정됩니다. 1번 표준세율 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정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자,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다가 별표시 아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여기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부동산 등,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지만 이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이요.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이런 것들은 일정 세율이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세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은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뭐 이러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평택에서 등록하든 울산에서 등록하든 따르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정 세율이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여기 보시면요. 세율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 나오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이에요. 소가점을 내드리니까 소유권 가등기 그래가지고 소가점을 내드리니까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다시피 과세표준은 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표준은 다 제각각인데 세율은 다 똑같아요. 0.2%, 1,000분의 1로 세율은 똑같은데 과세표준이 다 제각각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보시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거 원시 취득이고 승계 취득이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원래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는 원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나와 있는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왜 등록면허세에 나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이 안 가지니까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데 왜 여기 나왔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회,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이나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이 경과한 물건이라든가 또 면세점이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거나 그런데 등록은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등등 그런 것들을 상정해서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 여러분들이 기본서 소유권 보존 있죠? 여러분 기본서에다가 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요. 여러분들 기본서. 자,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보8. 자, 우리가 버팔로 구두라고 있어요. 그 짝퉁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 보존 등기 보8입니다. 근데 이거는 2.8%가 아니에요. 1,000분의 8, 0.8%지 2.8%가 아닙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요. 원시 취득이어가지고 원팔, 2.8%였어요. 그 2.8% 어떻게 나온 거냐? 옛날 취득세 2%, 보존 등기 비용 0.8% 합쳐서 2.8%인 거예요. 취득세는. 근데 얘는 보존 등기만 하는 거라, 등기 비용만 붙는 거라 1,000분의 8이지 1,000분의 28이 아닙니다. 이런 걸 주의하면서 보시고요. 보팔로구도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상산팔, 무독립8, 1호, U10, 20, 원팔, 030에는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외운 거잖아요. 이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그거 외운 거 그대로예요. 근데 취득세는 U10, 20, 상산팔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거 뒤에 거, 자, 예외적인 거 일반적인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무조건 뒤에 겁니다. U10
20이요.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할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이겁니다. 기본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팔로고도.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 보세요. 자, 과세 표준은 다 소가지 업무들 부동산 가이고 세율 60, 20 무조건 뒤에 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할 1호. 1천분의 15,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그래서 무독립할 1호, 상산 8, 유십 20, 보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기본서 계속 보시니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고 그랬죠? 자, 세율은 무조건 0.2%입니다. 1천분의 2.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업무에 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이 0.2.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이 0.2.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 0.2.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이 0.2. 임차 보증만이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 빌려주고. 자,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0.2야.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소정되니까 정액세율 정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학습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봅니다. 1번에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 정돼요. 지자체장이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일정 세율이 정되므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다 그랬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2번 최저한세입니다.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쭉 밑줄입니다.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이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얘기하는 건데 그 세율보다 그 세율이 6,000원이라고 그랬죠.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이 말은 자, 법령에는 원래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그 밖에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자, 산출한 세액이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면허세에서는 이렇게 법령 원문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상 자,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세율이 6,000원이니까 그 말은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얼마? 6,000원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6,000원 받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요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표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에 소유권 이해 권리는 다 세율 1천분의 2라고 그랬죠? 2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1천분의 8 맞죠?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업무에 되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 맞고요.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이 0.1.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0.1이고. 자, 이거 4번 정답. 5번이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하는 거죠. 채권 금액의 0.2%고요. 1천분의 2.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중과세율은 지금 보지 않고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워야 해서 같이 연결해서 같이 배우는 거라 심화 과정에서 배웁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 건데요. 190, 191 넘어갑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과세 할 때 배우고요. 19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92페이지 봅니다. 04번에 비과세입니다. 먼저 1번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당근이죠,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요. 나중에 재산세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위한 등록 면허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면허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 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타 비과세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이거 비과세입니다. 눈에 익히두시고요.
2번 행정구역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등기부 고치고 이런 것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지가 잘못 썼다고 고치고 이런 거. 자, 이런 단순한 이런 그러니까 등기 등록으로서 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 미술입니다. 단순한 이런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기 등록은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도 뭐 다 줄을 그으면 좀 뭐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면서 행정구역 변경이나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단순한 뭐 지적 소관청, 뭐 계량 단위 변경이나 이런 것들 비과세한다는 거. 3번입니다. 그 밖에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이요. 자, 지목이 묘진 토지는 나중에 계속 제가 세목별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지목이 묘진 토지. 자, 예,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과세래요. 근데 세율도 사실은 낮아요.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세율이 4%인데 유상 취득하면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는 세율이 나중에 배우는데 2%밖에 안 돼요.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과세한다는 거.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과세해 보세요. 그러면 장래 치르고 나서 진짜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형 명의로 해. 난 안 해. 그래서 그리고 조상님 부모님 조상님 묘소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고지서 날라와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묘소 다 없애버립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를 보겠습니다. 별표시 3개 합니다. 등록면허세 이 납세 절차 나중에 배울 건데 여러분요. 나중에 배우는 게 아니라 납세지에 관해서 이제 이건 나중에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납세지에 관해서는 제가 별거 아닌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192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기본서 부동산 등기 밑줄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별거 아닌데 자꾸 나온단 말이죠. 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하여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권자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는 무조건 틀려요. 일단 부동산 등기할 때는. 근데 193페이지로 오시면요. 동그라미 10번하고 11번 같은 것을 보면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이런 것들. 11번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등록 같은 이런 것들은 무체재산권 중에서도 지적재산권,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등록면허세에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 주소지로 가는 예외가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목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지 내용은 해리포터 시리즈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럼 서점에 이렇게 그런 게 나오면 초딩들이 딱 보면서 해리포터 시리즈가 또 나왔나 보다. 책을 딱 뽑아가지고 딱 읽다 보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는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막 읽고 그럼 2권 또 나오고 3권 그럼 떼돈 벌 것 같은데 어떤 간에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디 물건 소재지로 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사람을 따라가죠.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 이렇게 주소지가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걸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5번을 보세요. 같은 밑줄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포인트는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의미는 이것에 관한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심화과정 때 좀 공시법적인 지식이 생기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고 오늘은 그냥 결론만요. 취득세랑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납세지. 우리가 이거 취득세에서도 나왔었어요.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예를 들었었는데 한 곳에 어디를 납세지로 하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각각 안분해서 납세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배웠는데요.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면적 비율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C값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했어요. 그렇습니다. C값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안분해서 시가점의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비율 X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록관청 소재지요. 얘는 한 곳에 몰빵이에요. 등록관청 소재지. 자, 왜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이 공시법적인 지식이 쌓이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뒤바꿔서 내겠죠, 시험에서. 자,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깎아 납세지로 해요. 등록관청 소재 아니에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시가점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계속 비교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7번을 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미출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미출이야.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납세지 불명할 때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나와있죠, 표에. 취득세는 납세지 불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였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돌았으면 잘 생각이 안 날 건데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볼 거예요. 자, 납세지 불명하면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비교해서 한번 보고 갑니다. 편하게. 자, 등록면허세 징수 방법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얘도 취득세처럼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관련한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19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요. 동그라미 1번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이거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든 뭘 하든 하시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해놓으시든 뭐라 해놓으시든 해놓고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상속증여 포함이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자,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세는 이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죠. 기간을 안 정해놔요. 신고 납부 기간. 그러면 취득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 조사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있잖아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마음 급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자, 돈 빌려주고 돈 뛸까 봐 뭔가 불안한 사람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돈 빌려준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요. 자, 저당권 말소 등기 돈 갚았어요?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소티 포탈 우려 가능성이 없어요.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그냥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이거니까. 그래서 기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시험용에서는 뻔하죠, 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오, X예요. X입니다. 취득세가 취득일부터 60일이지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그냥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교재 194페이지요. 194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며칠이요. 그리고 단서는 읽지 마시고요. 단서는 됐고요. 그래서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아까 취득세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등기를 요한 재산일 때. 그래서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양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기간이 없어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속 하나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취득세랑 구조가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기본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양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에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종 대상이 됐을 때는 자,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법령이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30일이었다 역시 60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과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빼줘야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해 주는데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포함으로 바꾸면 틀려요. 제외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심학습 내용은 필요 없고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처음에는 등록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어요. 나중에 처음엔 비과세 감면해줬는데 조건을 못 지킨다거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과세하거나 추징합니다. 그랬을 때는 또 역시 여기 밑줄이에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해당 과세 앱순에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금 있겠죠. 공제 주는데 가산세 제외 가로 안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 없어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예외적으로 요 경우만 기간이 나옵니다. 요 경우만. 그래서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60일 이내에 확인하고 60일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똑같아요.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한 금액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등록면세는 요 경우만 기간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핵심 요약 여러분들이 취득세와 등록면세 그 비교가 나옵니다. 신고 납부 기간 비교가 나오는데 거기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증여 포함해서 60일.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개시로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근데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고요. 다만 추가 신고 납부 기간만 60일 내 신고 납부 요거. 등록면세는 요 경우만 기간이 나오고 취득세랑 구조가 같습니다.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60일 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 핵심 요약도 역시 별 표시하고 잘 기억하시고 비교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 그 다음에 195페이지 양가로 3번 신고의제 또 별 표시합니다. 이 시험에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전에도 몇 번 나왔는데 여러 번 나왔는데 작년에 또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답짐으로 나오느냐 아니냐만 달라진 거지 30회 시험 때는 정답짐으로 나왔고 30일에 작년에는 그냥 장식용으로 깔려 나왔고요. 이 신고의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부터 2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신고 납부의 경우는 그 신고 기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쫙 밑줄인데 포인트는 하여튼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신고한 것을 의지해 봐주니까 결론이 여기에요. 중요한 건. 이 경우 신고불성 실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이 추가 신고 납부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등록면허세 신고의제가 하여튼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최근에 30회, 31회 나왔잖아요.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요. 원칙적으로 뭐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이 등록하기 전까지고 신고기한이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정 신고기한 내 너무 막 원래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 없다면서요. 막 따지지 말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할 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또는 추가 신고 납부 같으면 추가 신고 납부 기한 60일 내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는데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자, 또 작년이나 재작년은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왜냐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심학습 내용은 지금 됐고요. 예외 보통징수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죠. 그 똑같아요. 취득세랑 일반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으로 딱 지났다.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까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납부불성 실가산세, 즉 납부전 가산세 75, 최대 75% 한도내에서 일일 0.02% 똑같습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팁을 좀 보세요. 보조단 그 팁을 보니까요. 두 번째 거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죠.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는 없어요. 일반가산세만 적용되지. 왜 없냐면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지자체 구, 도에, 도구,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요.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사라지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예 조세 포탈 이런 게 안 돼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누구냐면요.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이요. 전우치와 친구들이요. 차태현, 유희 그런 애들은 제가 드라마 보니까 부족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하더니 막 저 관공서에 관하에 나타나가지고 관하에 나타나서 거기 서책에 있는 그 글씨들을 없애기도 하고 또 글씨를 막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이랑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기한은 신고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보통징수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표 아래 동그라미 2번. 등기등록 관수의 장은요. 등기등록 관수의 장은 등기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언제까지요?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 주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대개 이런 것은 옳은 지문으로 대개 나와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거 눈여겨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납부할 세액이 20%예요. 근데 넘기시면 196페이지요. 감면받은 게 있으면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또 예외적으로 부과되기도 해요. 하여튼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부과돼요.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냥 자꾸 금방 이런 것들은 까먹어요. 그런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들어두면 나중에는 이제 귀에 이제 들어와요. 그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최저한세, 우리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할 때 역시 또 미출이죠.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를 봅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고요. 197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작년 30일의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방자산세 장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X입니다.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2번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하고,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땡. 자, 변경 전 가액 땡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금 됐고요. 4번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세를 부과한다.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세하고 재산세 부과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맨날 강의할 때 비교해 드렸고, 지목이 묘진 토지 만약에 등록면세 부과하면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요? 혁명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작년에도 해드렸고요. 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잖아요.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맨날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비교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세를 다 봤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재산세로 갑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재산세입니다. 가기 전에, 재산세 가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면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교편은 제 다음 카페 핵심 요약 정리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봐놓으시면 나중에 다 제가 핵심 요약집 제가 입문서, 기본서, 제가 입문서, 기본서, 요약집까지는 제가 쓰기 때문에, 제가 책 쓰기 때문에 요약집을 나중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종합한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완결판이 요약집에 다 완결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 또 보게 될 거고요. 자,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입니다. 특별시광역시도. 근데 등록면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세는 구도.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지만 생략이고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주요 부동산 세금들, 등록면세 빼놓고.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죠?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돌려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시기,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취득세는 취득세의 성립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거 사속 들어가면 안 돼요. 납세무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등록면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과세 표준이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시가순액.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등기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도 봤지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세는 뭘 과세표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하는 겁니다.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차이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세율이요. 세율 보시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같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합니다. 나중에 중과세율 배우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근데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초에. 별장, 고불악장 같은 거 등록할 때 등록면세에서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신고납부기한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정액 포함해서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취득세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기간 내에서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내고 등록관세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기간 너무 틀려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다 땡. 상속개시 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다 땡입니다. 신고의제가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예요.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봐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무신고가산세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깎아준다. 다 틀립니다. 신고가장가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중가산세,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해서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외우세요. 자, 면세점이요.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규정이 있죠?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친구. 재산세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요.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소액징수면제 적용돼서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고. 근데 취득세도요. 소액징수면제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아요. 등록면세는 애초에 이런 거 없어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오히려 등록면세는 세기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 6,000원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취득세에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세를 비교해서 봤는데 나중에 이제 내용이 좀 더 심화돼서 배우면 심화 과정에서는 여기 비교해서 좀 더 몇 가지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05페이지 재산세요. 자,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받고 이제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다시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제끼시고. 자,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설명절 인사는 미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하여튼 설명절에서 휴강인데 하여튼 명절 원래 명절은 가족 친지와 함께 정겹고 흥겨운 시간들 보내세요. 자, 추석 때는 이제 놀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가급적이면 고향도 내려가지 말고 요즘 말로 고향도 내려가지 말고 그냥 자가격리하고 거리두기하고 이렇게 해서 추석 때는 공부 좀 하시고 그러려면 요번에 설명절 내려가서 다른 동서가 전 하나 붙일 때 저 2개 붙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추석 때는 좀 봐달라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라. 제가 이런 멘트를 작년까지 날렸었는데 올해는 가족 친지와 함께 흥겹고 정겨운 시간들을 보내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네. 방역수칙에 어긋나잖아요. 자, 그분들 하여튼 그래도 마음만은 하여튼 명절 잘 여러분들 지내시고 건강 특히 하여튼 코로나 방역에 유의하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들 보내셔야 돼요. 설명절 때. 꼭 그런 때 또 요즘 나중에 추석 때도 아니고 이번 설명절 때도 공부하겠다고 또 괜히 막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할 때는 아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릴렉스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기분 전환하고 또 다시 마음을 또 다지시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간에 마음만은 흥겹고 정겨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인데요. 어디 갔죠? 네,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재산세. 시험 문제는 자,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문제가. 그 중에 한 문제는 거의 뭐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재산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 특징이요. 또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또 그 다음에 재산세요.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는 그 토지 유형 구분하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중요해요. 토지 구분하는 게. 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자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뭐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랬을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는지를 시험에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자 최근에는 29회 시험 때 나왔고요.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는 또 시험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문제 또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용 구분하는 게 간접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직접적으로도 이제 30일이 안 나왔으니까 31회, 2회 시험은 나올 때가 됐고요. 또 그래서 토지용 구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재산세 납세무자는요 올해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어서 시험에 나온다. 원래도 중요하지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무자요. 하다못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주의자도 무조건 나옵니다. 납세무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자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과세표준과 세율. 다른 세금도 다 중요했잖아요. 재산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30회 시험 때는 여기서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31회 시험 때는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또 과세표준과 세율 역시 또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또 납세 절차.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그 관련한 얘기들 시험의 단골입니다. 이건 독립화 문제도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항상 출제 1순위 단골이고요.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느냐. 이 재산세 비과세가 있잖아요. 취득세 비과세와 함께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31회 시험 때도 나왔었고 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재산세를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재산세 어떤 세금인지 206페이지로 갑니다. 기본서 206페이지. 용어 나왔고 207페이지 봅니다. 207페이지 개요 및 과세 대상입니다. 개요에서 의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연재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여기 물건 소재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이다 그랬는데 여기 어떤 건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용어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만. 서울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여러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치구들을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 어느 구는 돈이 넘쳐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요 불지의 기업들의 그 본사가 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고 막 등등 그렇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뭐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어느 구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넘쳐나는데 어느 같은 서울 하나를 해서 어느 구는 또 지방재정 자립도가 한참 떨어지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100을 내잖아요. 그러면 자 그 절반 50%는 예를 들자면 뭐 특별시로 세로 해서 서울특별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다. 그럼 노원구 그 자치구로 들어갑니다. 구세로.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이거 50% 받아가지고 자기 특별시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에 골복구로 배분해 줍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됐습니다. 207페이지 특징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 재산 보유세고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하잖아요. 주택,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했죠. 소유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또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의 수혜이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를 소유하면 그 상가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도 있다 그랬습니다. 3번이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이다 판단합니다.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그죠? 납부기한 내 미납부한 경우에 여기 고쳐야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뭐로 고치냐면 가산금으로 고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금으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금으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3%에다가 여러분이 교재 3%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일반 가산금 써놓고 3%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일반 가산금 써놓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 그 납부기한 앞에다가 중가상금을 추가합니다. 중가상금 써놓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납부지연 가산세란 말을 지우고 가산금으로 고치고 가로에 3%에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일반 가산금. 그 다음에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매 1개월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중가상금이란 말을 써놓습니다. 중가상금. 자, 써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는 경우에 가산금, 가로 안에 일반 가산금 3%, 중가상금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씩 1만 분의 75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 60개월까지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 허용되고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예,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세부담 상한은 다음에 용어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8번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을 두어가지고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딱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208페이지로 갑니다. 자, 208페이지를 보시니까요. 그림이 나오죠? 이건 펴놓고 여기 앞에를 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재산세 자 특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소액징수 면제, 물납, 분할 납부 다 적용되고 사실주의 과세하고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래서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현황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역시 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재산세는요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재산세 납세문자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고요. 자,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특징을 보면요. 특징을 보시면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말해요. 재산세는 그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하는데 그래서 대장과세한다.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이것도 뭐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응익과세. 응할 응이고 수익성이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과세하는 조세예요. 자, 서울 노원역 9번 출구 앞에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이 정도 수익 발생하겠네.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응익과세하는 조세다 얘기합니다. 재산세는 원칙 물세니까 주택 같은 거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적 성격이 있어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같은 유형끼리 합산 과세합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다 직접세, 보통세, 독립세, 종가세고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과한다 이런 얘기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교재 208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 과세 대상인데 시간이 좀 됐네요 또. 여러분 오늘 네 타임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아니라고요? 내가 분명히 오늘 얘기 안 했는데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예, 자, 잠시 쉬었다가요. 과세 대상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